암 진단을 받으신 후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신가요?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절망감이 밀려오시나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암을 이겨낸 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최신 치료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며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15분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종양내과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종양내과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면 어려워하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을 약물로 치료하는 전문 분야입니다.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외과라면 종양내과는 항암제를 사용해서 몸 전체에 퍼진 암세포들을 치료합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뿌리까지 제거하듯이 말이죠. 최근 의학 발전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면역치료, 표적치료, 정밀의료까지. 이런 용어들이 어려우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양내과 의사들은 단순히 약만 처방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맞춤 양복을 만들듯이요. 항암 치료의 현실적 이해. 항암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십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하고 몸이 약해진다는 생각 때문이죠. 물론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높이는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거의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계세요. 직장도 다니시고 여행도 가시고 취미 활동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치료에 대한 올바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거리 달리기처럼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의료진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궁금한 것,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 가명. 67세 김영희 씨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실까요? 수술 후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잘 마치시고 현재는 정기검사에서 깨끗한 결과를 받고 계십니다. 손자와 함께 등산도 다니시고 요리교실도 다니고 계세요. 김영희 씨가 특별한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신 결과입니다. 치료 기간 중에도 규칙적으로 산책하셨고 영양관리에 신경 쓰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지지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의료진을 믿고 차근차근 따라갔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박철수 씨의 이야기 가명. 72세 박철수 씨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된 상태였어요. 가족들은 모두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굳이 힘든 치료를 받으셔야 할까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달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치료를 결심하셨어요. 최신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종양 크기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전이된 부위도 안정화되었습니다. 현재 치료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골프도 치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계세요. 암이 제 인생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치료 의지와 삶에 대한 열정이에요. 완화의료의 올바른 이해. 완화의료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포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화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통증 관리, 영양 관리, 정신적 지지 등이 모두 포함되어요. 실제로 완화의료를 함께 받으신 분들이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거든요. 완화의료팀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됩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죠. 통증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암 환자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적절한 통증 관리를 받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올바른 정보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순자 씨의 이야기 가명. 65세 정순자 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라는 생각만 하셨다고 해요.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거울 보는 것도 싫어하셨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피하셨어요. 그런데 완화의료팀의 상담사와 만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환자들과의 모임에도 참여하셨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이렇게 많고 모두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환자지원단체에서 새로 진단받은 분들을 상담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이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의 치료도 몸의 치료만큼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과 지지 체계. 암 환자에게는 가족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들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해주는 것입니다.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과도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웃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이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의료진의 설명을 함께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함께 질문하세요. 환자 혼자서는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가족이 도와서 정리할 수 있어요. 가족이 먼저 희망을 포기하면 환자도 힘을 잃게 됩니다. 함께 이겨나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최신 치료법의 발전.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5년 전과 지금의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졌을 정도예요. 면역치료라는 새로운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활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항암제와 달리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서 부작용이 적습니다. 표적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똑똑한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마치 미사일이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밀의료라는 개념도 있어요. 환자 개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는 거죠. 똑같은 암이라도 사람마다 치료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이 모든 환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이명수 씨의 이야기 가명. 69세 이명수 씨는 췌장암이라는 어려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료가 까다로운 암으로 알려져 있죠.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셨다고 해요. 선생님, 제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물어보셨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수술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항암제 조합으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검사에서 종양 크기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확인했어요. 6개월 후에는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현재는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보조 항암 치료까지 완료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명수 씨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최신 치료법과 환자의 의지가 만나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영양과 생활 습관의 중요성. 암 치료 중에는 영양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세포가 영양분을 뺏어간다며 굶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도 많이 드세요.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성분들이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이 좋아요. 적당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면도 중요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료 효과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정신 건강과 마음가짐. 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환자들과의 만남도 큰 힘이 되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웃음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암 환자라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암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을 믿고 치료 과정을 믿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최영수 씨의 이야기 가명. 74세 최영수 씨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 치료를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어요. 이 나이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의견이 분분했고요. 하지만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치료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최영수 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새로운 호르몬 치료법이 부작용이 적다는 설명을 들으신 후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료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종양 지표도 정상 수치로 떨어졌고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으셨어요. 나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뻔했는데 받기를 정말 잘했어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나이는 치료 결정에서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치료 중 주의사항과 관리법. 항암 치료 중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감염 예방이 중요해요. 항암제가 면역력을 일시적으로 낮출 수 있거든요. 손 씻기를 자주 하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시고 구강 청결제로 자주 헹궈주세요. 입안이 헐거나 염증이 생기면 치료에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넷째,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일부 항암제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순한 로션을 사용하시고 직사광선은 피하세요. 다섯째, 정기 검사를 빠뜨리지 마세요. 혈액 검사,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치료 반응과 부작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과 제도 활용. 암 치료는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원 제도가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항암제 대부분을 보장해주고
중증 환자 산정 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각 지역의 보건소나 복지관에서도 암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 심리 상담 등이 있어요. 암 환자 단체들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정보 공유, 정서적 지지, 실질적인 도움 등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세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병가나 휴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사회복지사와 상담해 보세요.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발 방지와 추적 관리.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계속 필요해요.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시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시 치료할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도 계속 관리하셔야 합니다.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재발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작은 변화라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유전 상담도 받아보세요. 가족들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희망찬 미래를 향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암 진단을 받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의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실제 사례들을 기억하세요. 김영희 씨, 박철수 씨, 정순자 씨, 이명수 씨, 최영수 씨. 이분들도 처음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하면서 희망을 되찾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와 적절한 치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첫째, 검증된 의료진을 믿고 치료받으세요. 둘째, 영양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에 신경 쓰세요. 셋째, 가족과 주변의 지지를 받으세요.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관리하듯이 암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암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의료진, 가족,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온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올바른 정보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완전한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염내과 각종 감염질환, 발열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감염질환들,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